자, 안녕하세요.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수분들이나 제 강의를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이 제 컬이나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 강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문의가 많다고 그래서 학원에서 연락을 받고 따로 이렇게 시간을 제 연구실입니다. 여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먼저 우리가 1, 2월에 공부하는 과정들서부터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저는 제 주관이 뭐냐면 지금까지 2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간을 아껴주고 싶다라는 것, 그 다음에 노력 대비 뭔가 학원 강의를 듣고 학원을 오는데 그만큼의 효율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제 나름대로 쭉 검증되고 그 다음에 가장 합격생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작년에 이 강좌는 어땠니? 이 강좌는 어땠니? 하면은 뭐 좋았어요. 그 강좌는 어땠어요? 이런 것들로 해서 쭉 지금까지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영교과, 영문과, 영어와 관련된 전공을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뭘 내가 따로 영어를 배우나 그 정도를 내가 무슨 수능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초수분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일반 영어 뭐 그 강의 들을 필요 없다, 혼자 하면 된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훌리건들이라고 그러나요? 뭐 조교들한테나 수강생들한테 들을 때 처음에 이제 1월 달 시작할 때에 그런 글들 뭐 인터넷상에서나 그런 글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또 자존심도 상하잖아. 내가 영어를 그래도 전공했는데 뭘 영어를 또 배우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뭐 전공을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잘못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도 강조했듯이 제 다음 카페 김유석 전공영어에도 제가 설명회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거기서 반드시 기출문제를 좀 제발 풀어봐라. 저는 뭐 이제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재학생인데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가는데 제가 뭘 안다고 기출을 풀어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항상 상식이라는 게 상식적인 게 좋은 게 있지만 또 그 상식 안에 굉장한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기출을 반드시 풀어봐라. 왜 풀어보라고 그러냐면 풀어보면 왜 이래서 사람들이 또 왜 이래서 오래 걸리는가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1년을 낭비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발을 딱 들이면 거기서 어차피 들인 발 그래도 이거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 올해는 이대로 가자라는 것 때문에 항상 많은 수험자들이 제게 뭐 1년 어떤 학원에 다니다 왔어요. 또 다른 인강 듣다 왔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학교에서 홍보 마케팅하는 뭐 어떤 강좌들 듣다가 그게 단지 주변에서 그거 듣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학교 애들만 듣지 막상 노량진 오고 진짜 1, 2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은 강의를 그걸 듣지를 않는구나.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하고 오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워. 매년 보면은. 특히나 이제 1월 시작을 할 때쯤 여러분들이 강좌 선택을 한다는 것, 또 이제 아무래도 임용의 이제 뜻을 두고서 공부를 시작할 때에 정말 첫 발을 잘 디뎌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들 그래요. 주변에서 보세요. 일반 영어가 중요하다 그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일반 영어라는 것은 영어 지문의 일반 영어가 아니라 영어 실력을 일반 영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영어 실력도 좋지만 영교 영어학도 알아야 되고 교육학도 알아야 되고 물론 알아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린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초짜고 영어 알파벳 배우는 그런 수준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다 고등학교 때 공부들 잘했고 그래도 지성인 소리 듣는 대학들 다 나왔고 거기서 또 영교 영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굉장히 반발 심리나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영어라는 건 설명이 돼도 얘기했지만 언어란 말이야. 언어 능력. 그 다음에 문해력을 늘리는 것.
그것을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강좌를 열었고, 또 그 강좌대로 저를 믿고 온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합격을 하는 이유가 그거고, 또 되게 저만 좀 일단은 제가 합격하면 주변에 얘기할게요. 일단은 선생님 강좌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는 그러면 선생님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케어받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어찌됐건 그렇게 생각을 하건 안 해. 물론 그런 말 자체가 나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강좌들이 있어서 그렇게 주변에서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듣는가 내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할 때 이 파워 리딩 스킬스라는 책으로 일단은 일반 영어라는 영역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책은 독해책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일반 영어 강좌를 왜 안 듣냐면, 왜 종합반 신청했다가 일반 영어 강좌를 안 듣냐면 그냥 해석해 주거든. 해석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것을 뽑아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읽어야 되고, 특히나 임용. 여러분들이 무슨 다 어느 정도 학원에서도 강의할 수 있고 실력은 다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임용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것. 그럼 임용이 어떻게 나오는 거고, 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고,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데가 선생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다 비슷한 강좌겠지, 무슨 독해 강좌를 내가 들어 이러다가 이 파워 리딩 스킬스 강의를 접하고 나서는 선생님한테 다 우리 카페에 수강 후기 다 있잖아요. 우리 작년 재작년 뭐 쭉 오랫동안 쌓인 수강 후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세요. 왜 이걸 들었고 어떤 효과를 얻는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야. 어떤 거냐면 이 파워 리딩 스킬스라는 것은 독해책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예전 기출 지문으로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선생님이 이제 빨리 읽는 법,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 왜 가르치는 법을 가르치냐면 잘 가르쳐야 내가 임용고사에서 잘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 영어 공무원 시험이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얻고 합격만 하면 끝이 아니라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 임용고사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답을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고득점을 맞는 것, 그 실력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이제 티칭 경험이 있잖아요. 많은 글을 또 접했고, 많은 책을 읽었고, 거기서 노하우들을 제가 이 파워 리딩 스킬스라는 강좌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한 강좌마다 사실은 이 강좌는 많은 현직 수능 강사들도 수강하고 있고, 또 제게 개인적으로 DM 같은 게 와서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내가 책임감이 더 커요. 어깨도 무겁고. 왜냐하면 그래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영어 독해 강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가, 그 가르치는 능력이 곧 여러분들이 임용고사에서 답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나 저는 이제 매년 어휘를 강조하는데, 그 어휘를 당연히 뭐 영어 잘하려면 어휘를 잘해야 되는 건데 혼자 하면 안 돼. 어휘 공부라는 것은 강제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오전에도, 지금 사실은 오후 4시 정도 돼 있는데, 오전에도 많은 전화들이 와요. 문의 전화들 오는데, 인강을 듣다가 보니까 올해 실패를 했는데 어휘가 안 늘어요. 역시 공부 안 하게 돼요. 사람들, 직강생들 보니까 아무래도 어휘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그 스타디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한다는데 그게 저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하고 조금 불편하게 애쓴다면 아마 얻는 게 더 많아질 거야. 내가 편하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전문가들이 많은 것 마냥 여러 명이 케어를 해주면 딱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좀 쉽게 이 영역 저 영역 다 되지 않을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혼자 여러분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도 여러 명하고 같이 한 수강생, 학생을 본다면 내 책임이 n분의 1이란 말이죠. 조금만 알아도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여러분들하고 다 알아야만 내가 상담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왜 틀리고 왜 실력이 안 되고 왜 공부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떠먹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함정이 있다. 그거를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제 강의는 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에요. 다 예습을 해와서 강의를 듣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어떻게 앉아서 학원만 다니면은 또 인터넷 강의만 들으면은 내 실력이 늘지 않을까?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수강생은 난 많아질지 모르지만 합격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다 보면은 안타까운 그 결과에 의해서 제가 당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 스타일이 많은 수강생들이 나는 모르겠어. 그런 뭐 친데레 선생님은 그냥 툭툭툭툭 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다 지켜본단 말이에요. 할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이 교사잖아요. 그리고 리더가 될 사람들이야. 소극적인 사람들은 어차피 시험 문제도 소극적으로 풀고 시험 문제 접할 때마다 떨리고 그런 긴장감 속에서 패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 여러분들을 이 시험은 멘탈로 시작해서 멘탈로 끝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무리 평소에 혼자서 스터디 카페에서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척, 공부 열심히 해봤자 시험날 낯선 환경에서 거기서 확확 무너지는 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멘탈을 잘 부여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은 그냥 떠먹여주는 거. 강좌 들으면, 뭐 강의 들으면, 뭐 어떤 학원 인강 들으면은 종합반에서 막 다 해줄 것처럼 그냥 일단은 내가 노베이스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노베이스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하는 게 바로 뭐냐? 영어 공부라는 거지. 그 영어 공부라는 게 뭐냐? 알파벳 공부가 아니라 문해력이란 말이에요. 문해력. 그것을 선생님이 도와주고자 하니까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듣는 이 파워리딩을 통해서 저와 만났으면 좋겠고요. 책 아마 여러분들 아직은 없으니까 이 강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토픽 찾기, 토픽 센텐스 찾기, 키워드, 서머리서부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쪽짝착착착 해서 매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스킬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체화를 얼마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또 1, 2월에 여러분들이 또 같이 저랑 공부해야 되는 게 그리고 파워 리딩 스킬스를 하면서 이 책인데 이 책이 지금 제가 올해 다시 개정하고 있어요. 현재 3판인데 1월 말쯤에 4판이 나올 거예요. 제가 직접 어휘를 다 봐가지고 좀 뺄 건 빼고 뭐 이래가지고 다시 지금 개정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책 나올 거예요. 요거를 좀 두께가 있는데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어휘는 저랑 이 파워 복화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 있네. 파워 예문 복화라는 또 책도 있거든요. 이건 5, 6월에 여러분들이 할 것이고 그 이외에도 뭐 제 책만 어휘해서는 안 돼요. 제 책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많은 어휘 책들을 학습해도 좋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썼고 전문가가 가르치고 있는 추천하고 있는 이 책을 먼저 하는 게 낫잖아요. 임용책이잖아. 물론 시중에 내 책보다 더 좋은 어휘책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임용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인고생들이 함께 스터디하고 함께 공부하는 책을 한다면 좀 더 공부하는데 재미있고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내 책을 기반으로 베이스를 잡고 충분히 학습이 된다면 얼마든지 뭐 다른 선생님들의 책이든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든 뭐 고등학교 책이든 어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 근데 안 하잖아. 여러분들 대학 때 보세요. 연결과 나왔고 연구과 나왔지만 어휘 따로 공부했습니까? 기껏해야 인고생인데도 하루에 뭐 한두 시간 한다? 우리 직강생들은요 무조건 평균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은 어휘를 공부하게 돼요. 왜?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안 하면은 안 되게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어휘는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뭐 문학 강의에서도 계속 어휘는 쏟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고 혼자 하면 잘 안 하니까 이제 뭐 직강생이건 인강생이건 선생님 수강생이 워낙 많으니까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어휘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저는 모의고사 같은 문제를 뽑을 때도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끔 지문을 발췌해요. 어휘도. 왜냐면 다 내가 만드는 문제들이니까 제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야, 어휘를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도 왜 또 모르는지? 또 모르지? 왜냐하면 1년 내내 모르는 어휘를 저는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면 되잖아요. 자, 어찌됐건 파워 리딩과 함께 동시에 어휘도 가고, 그 다음에 영미 씨의 이해라는 요 책인데, 그래, 시라는 것은 이론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학문을 하는 거, 뭐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시의 이론, 문학사, 뭐 어떤 기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문학적 테크닉, 그 다음에 문학적 소양을 우리가 충분히 습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기억나나요? 학교마다 다 커리가 다르겠지만 뭐 16세기 영미시, 17세기 영미시, 18세기 영미시,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론, 작가, 배경, 누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듣다가 막상 작품을 볼 때는 읽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번역본에 의존한다던가. 그러니까 시가 늘 재미없었지. 시를 읽는 법,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고, 사실 영문학과에서는 뭐 T.S. 엘리엇이니 에즈라 파운드니 유명한 그 정경이라고 그래, 캐넌 같은 교과서 같은 시들을 배우죠. 그러나 우리 임용고사는 시 출제가 어떻게 나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매트리얼이 될 법한 작품들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영문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임용고사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거 못 풀겠다. 뭔지 느낌은 알겠고 대충 해석은 되는데 답안 쓰기가 쉽지 않네? 다른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한번 제발 보세요. 그러면 나 영교과 나왔어. 학교 다닐 때 뭘 배웠는데 막상 문제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영어학도 마찬가지야.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론, 뭐 의문론도 배우고 통사로도 다 배웠는데 기출문제를 딱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이 안 나오는구나. 결론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를 물어보게끔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야. 영문학도 영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지식, 그 최소한의 지식은 여러분들이 따로 안 배워도 돼요. 따로 무슨 뭐 시간을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최소한의 지식은 선생님이 가르칠 때 다 같이 녹여서 주니까 최소한의 지식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시를 학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가. 독해도 마찬가지야. 나는 독해를 잘해. 외국에서 살다 왔어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다 1등 했고 영어는 최상위권이었어요. 하더라도 내가 아는 것과 이거를 이 밑줄 친 부분을 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 것이냐. 그 설명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하지만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설명인가? 그 기준점, 크라이테리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이야. 그것을 선생님은 안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도움을 김유석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많은 수강자들이. 이해돼요? 왜? 나는 독해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이해한 게 맞나? 그리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가? 그 기준점, 즉 독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 기준점을 유석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거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수강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1, 2월에는 여러분들이 저랑 시를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제가 이제 시는 문법이다라는 화두를 가지고서 굉장히 문법적이거든요. 근데 보통 시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시는 뭐 시적 호형서부터 시는 비문법적이라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완전한 패러다임을 제가 싹 깨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시가 낯설지 않고 내가 이제는 어떠한 시라도 좀 읽을 수가 있구나. 그 개념을 저한테 이제 1, 2월에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3, 4월은 작년에는 제가 소설이랑 영미 단편 이 소설 강의랑 그 다음에 이 사운드 앤 센스라는
이것도 시예요. 그러니까 시가 워낙 작품이 많고 또 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4개월을 진행을 하는데 이 사운드 앤 센서는 교재는 필요 없고요. 올해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다 작품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임용스러운 그런 작품들로 가지고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 영미시의 이해랑 이 사운드 앤 센스, 이건 프린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첨부 파일로 다 올릴 거니까 이 사운드 앤 센스, 이 두 시의 강좌의 뭐가 똑같은 어떤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미시를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에 대해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자. 기본 강의예요.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사운드 앤 센스 강의는 이제 작품이 달라요. 제가 작품이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 영미시에서 배우지 않은 작품들로만 사운드 앤 센서는 좀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좀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미시에는 읽는 법, 사운드 앤 센스는 이제 응용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1, 4월 진행이 시는 갈 것이고 소설 강의는 인터넷 강의로만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인고야에 있으니까 이것은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강의 여러분들이 꼭 만약에 다시 시작하는 분들인데 작년에 소설 강의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1, 2월이라도 공부를 꼭 하셔요. 왜냐하면 소설은 그래. 혼자 그냥 읽으면 되지. 읽으면 되지. 뭐 이거를 뭐 줄줄줄줄 남이 하는 걸 구경하겠어. 그럴 줄 알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저는 소설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소설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왜? 임용고사는 나만 소설을 많이 그냥 혼자서 많이 읽는다고. 어떤 친구들은 그러죠. 소설은 그냥 혼자서 많은 작품을 읽으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읽는 법을 알아야 되고 내가 읽었을 때 이 비유적인 의미가 그건지 맞춰보지 않으면서 혼자서 아무리 소설 읽어봤자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 강의는 소설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게 이 영미소설의 영미 단편소설의 이해 강좌다 하고. 그럼 올해는 뭐냐? 올해는 저쪽 연구실 연구실이 여기인데 여기 책꽂이에서 안 가까웠는데 PPW라는 거 없나 잘 안 보인다. 책이 많아서. 여기 한번 카메라 비춰줄래요? 살짝 여기만 요쪽만 여기 보여요. 여기 다 제가 쓴 책들이에요. 요건 제가 쓴 저자고 제가 쓴 거랑 원서들 예전에 강의했던 원서들이고 여기는 제가 참고하는 책들이고 저는 책이 다 버렸어요. 많이. 왜냐면 이제 이쯤 되니까 머릿속에 있더라고. 그래서 PPW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다. 요게 1판이라 조금 교재가 다를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자 어찌됐건 파워 프로즈 라이팅 이라는 교재입니다. 요거는 1판이라 아마 교재가 2판은 표지가 좀 다를 거예요. 뭐냐면 요거는 소설 같은 건데 소설은 아니고 소설처럼 이야기의 산문들이야. 그런데 영미 작가들이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쓴 내러티브야. 자기신의 어떤 경험을 투영한 소설, 1인칭 시점의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소설보다 더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강좌를 했냐, 요거는 제가 3년 전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워낙 강좌가 많아서 직강 때 수업할 수 있는 게 제가 체력이나 시간적 한정이 있어서 어떤 강좌는 올해 이렇게 뭘 했으면은 인터넷 강의로 내년에는 놔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의를 직강으로 새로 다시 찍는다든가 그러는데 요 파워 프로즈 라이팅 강좌가 다시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효과가 뭐냐? 파워 리딩 스킬에서는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건가? 수능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즉, 임용고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빨리 지문을 파악할 수 있고 빨리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면
이 파워 프로즈 라이팅에서는 paraphrasing, 비유적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좋은 언어들도 많고 단어들도 많고 비유적 표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네요. 파워 프로즈. 미안합니다. 여기 요 책입니다. 요 책. 여기에서 되게 두껍진 않아요. 두껍진 않고 뒤에 뭐 문제도 있고 뭐 이러는데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설 같은 산문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냥 뭐냐면 나는 이해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우리의 임용의 화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학도 마찬가지야. 영교도 마찬가지야. 교육학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어떻게를 설명하진 않고 보통은 강좌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듣다가 마는 거야. 듣다가 말게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다 알고 많은 그런 애로사항들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은 예전부터 그럼 어떻게를 주자. 그래서 글을 어떻게 읽었는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특히나 영어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가장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될까? 이것들을 제가 강의하는 게 바로 파워 프로즈 라이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 2월에 아마 그 카페에 보면 제 카페 메인 보면은 그 특강들, 강좌별로 들어야 될 특강들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다 강의를 제가 한 것들인데 올해 그것까지 다 직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인강에 놔둔 건데 또 산문 특강이 있어요. 영미 산문 특강, 그건 프린트물로 진행하는데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수능 같은 책들은 사실 혼자 공부해도 돼요. 그런 아카데믹한 글들은. 근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글들이 뭐냐면 아카데믹한 글들이 아니라 어떤 비평 같은 글들, 비유하는 글들, 그런 글들을 접한 기회가 노출이 되게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그런 지문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고 그런 것들이 킬러 문항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인석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글들, 그래서 문학 선생님이 일반 영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영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학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우리 임용에서는 문학적 비유가 많은 글들, 그리고 다 전공자들이 어떻게 하면 일반 비전공자들보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다른가, 그 다르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이고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선배한테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학교에서 근무를 이제 시작을 다 내년이면 이제 교사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될까? 또 그러려면 어떤 내가 기본기를 갖춰야 될까? 이런 것들에서 막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덜컹 그냥 뭐 영어학, 영교 위주의 어떤 학원에 가서 이틀 내내 공부하고 인강을 들어도 막 끼워주는 강좌까지 해서 그냥 리스닝만 하는 거야. 리스닝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 1년 만에 붙을 수 있는데 그런 데서 1년, 2년을 낭비하고 선생님한테 와서 울고 불고 하니까 선생님이 항상 안타까워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 6월에는 기출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7월 달부터는 이런 식으로 프린트물로 이제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뭐 내 입으로 내 자랑하기는 그렇고, 그냥 단지 저는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내 자식도 사범대를 보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쉬워 보이는 것, 선생님 강좌는 힘들어 따라오기가. 왜? 많이 시키거든. 많이 시키거든. 그래서 그냥 강좌만 이러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막 화를 내요. 듣지 말아라.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하게끔 내가 도와주는 게 김인석 선생님 강의지,
뭐 그냥 어떤 뭐 강좌를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나아지고 문학을 다 맞고,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하니까 하늘에서 도와서 자꾸 문제도 적중하게 만들어주고 지문도 똑같이 나오게 해주는 건 저는 하늘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항상 염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게끔 시키는 것. 결국 나는 감독이지 선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대개 여러분들은 선수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 그건 여러분들이 선수가 돼야지. 그 잘하는 선수 봐서 뭐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좋은 감독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금은 비록 아마추어야, 지금은 조금 방황했어, 막막해, 하지만 신뢰를 갖고 그래도 수강생이 제일 많은 김유석 선생님 강의를 들었을 때, 아, 그래도 후회 없다, 유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여간 여러분들이 심기일전을 이제 하셔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할 거면 하고 어설프게 한번 해보자, 이 정도 가지고선요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그쵸?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변도 좀 끊고, 얻으려면 잃을 것도 많아야 돼요. 단지 그거를 단기간에 하면 되잖아. 그쵸?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고3으로 한번 가보자니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개강을 하면, 제가 지금 다음 주에 개강을 하는데, 개강을 하면 항상 처음에 그렇게 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말을 놓습니다. 왜? 다 고3입니다. 여기에는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출발점도 다 다르지만, 목표는 일단은 우리는 좋은 선생님, 합격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말을 해요. 왜?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합격이 되는 거지, 합격하려고 하면요 늘 불안해. 뭐 다른 거 없나? 뭐 다른 강좌 없나? 뭐 다른 거 들어야 되나? 이렇게 항상 떠돌아다녀. 본인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남는 게 없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좋은 영어 선생님이 될까?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되게 좀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쭉 보내고 나면 이 영상이 그대로 남을 거 아닙니까? 다시 이렇게 봤을 때, 아, 저 김윤석 선생님의 말이 진짜였구나, 저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강좌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빠와 같은 마음 또는 삼촌과 같은 마음,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도 많이 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딱 잡아주면 다 해요. 근데 워낙 똑똑하고 또 워낙 또 스스로 나름 해왔잖아. 근데 중요한 건 나름 한 거지,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잘 많이 못 본 거야. 학교 다니면서 최근에는 졸업하느라 뭐 이러느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팩폭을 날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만 저를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자, 어찌됐건 또 올 한 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또 많이 보람도 느낄 겁니다. 선생님하고 하여간 여러분들 1년 동안 잘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자, 파워리딩과 또 영미쉐이에 이제 시작을 하면 그때 선생님이 또 많은 얘기를 할게요. 자, 화이팅 합니다. 고맙습니다.